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롱맘입니다. 나만의 육아 방향 찾기 시리즈 아윤맘이님 마지막 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어요. 힘들고 외롭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아윤맘. 하지만 힘들어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엄마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육아를 하는 아윤맘의 육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의 육아를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사실 완벽한 엄마는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숙제가 있죠. 하지만 육아에서 나의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탓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나는 몰랐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면서 나의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노력을 하는 엄마는 있습니다. 그런 엄마의 아이를 봤을 때 우리는 저절로 너는 어머니가 누구니?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나만의 육아 방향 찾기 아윤마미님의 마지막 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큰 줄기 육아에서 네. 이제 아윤맘님에게는 큰 한 파트 육아에서 큰 줄기였을 것 같은데 아윤이는 2돌 무렵부터 네. 언어 치료를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또 맞아요. 치료를 졸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엇을 계기로 아윤이의 언어 치료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어 치료 6개월 동안 아윤이는 어떤 과정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기는 정말 단순해요. 우리 아이가 말이 늦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 직감이 지금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직감이 지금 들어가야 돼. 아유는 지금 해야 돼. 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 나의 직감이 지금 들어가야 네. 된다라고 했었던 그 계기는 또 뭐였을까요? 제 장점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요. 저는 절대 검색을 하지 않아요. 내 네. 아이에 관한 건. 이 책 좋나요? 이거 유명한 책 쳐서 후기 막 이런 거 검색 절대 안 해요. 네. 언어 치료 막 네. 그런 거 검색 안 하고 직감을 말하는 거는 이건 내 아이의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아윤이가 말이 좀 느림으로써 본인도 답답해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언어가 정말 지연이 되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결론적으로 내가 6개월, 1년 후에 언어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 시간을 얼마나 아까워할까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언어가 중요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언어 치료를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네. 처음에 아윤이가 거의 2돌 때는 막 그냥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입술이랑 네. 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네. 할 수 있는 단어도 한 15개? 네. 10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24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물조 이렇게 단어 2개 정도는 조금씩 붙이기 시작하는 게 정상 발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2주 만에 네.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조, 앉아 이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우셨을까요? 저는 아이한테 말을 되게 다정하게 사실은 그 언어가 느린 거는 엄마 입장에서 내가 상호작용을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2주 만에 아이가 말하는 걸 듣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기쁜데 내가 뭘 잘못했지? 겨우 말인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이건 내 탓이 아니었어. 그냥 아윤이는 말이 느린 아이였고 내가 거기에 맞는 자극법을 몰랐을 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1달 정도 걸렸고요. 6개월 동안은 정말 이걸 해주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는데 도움되는 책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말하는데 도움되는 책 없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책을 봐서 만약에 정말 지금 수준의 책을 봐서 아이가 이 표현을 흡수하는 거는 이미 그 정도의 구사력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기본이 없는 아이인데 그 책을 봐서 말을 잘했다면 그건 그냥 말 잘할 아이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언어 치료 가서는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놀아주시거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되게 그 방에서 비눗방울 놀이, 모래놀이 별걸 다 해주시면서 아윤이 발화를 끌어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집에서 정말 많이 놀아주고 제가 네. 말하는 걸 일단 다 바꿨어요. 네. 예를 들면 아윤이가 예전에 케이크를 칼로 잘라서 저한테 줬으면 저는 아윤이가 엄마한테 칼로 슥싹슥싹 케이크 잘랐어. 냠냠냠 맛있겠다.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칼 잘라 엄마 먹어. 정말 문장의 구조를 아윤이가 지금 현재 입에서 뱉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사의 변형, 조사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정말 간결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언어 치료 종결할 때는 이제 간단한 뭐 연어문 정도는 괜찮았는데 네. 사실은 더 나아갈 길이 많았지만 제가 네. 그만해도 되겠다 선생님과도 상의해서 한 이유는 네. 이 앞으로는 내가 이만큼 6개월 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매끄러운 문장 수준을 얘기하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문장들의 연결들이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네. 또 요거 지난 다음에 이제 어휘나 표현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해보니까 그 아윤이가 30개월, 31개월쯤 됐을 때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엄마 번개가 내려오다가 구름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 네. 브라질에는 어떻게 가야 돼? 비행기는 어디서 타야 돼? 저 앞에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 어제는 여기 물이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어? 등등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한 것들. 네. 저는 이것들을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30개월 정도에 이 정도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더라면 네. 이 지적 호기심들은 자연스럽게 소거됐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사실조차 몰랐을 거다. 그쵸.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의 발달을 더 도울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말 느린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께는 언어 치료가 필수는 아니지만 아이가 말이 느리다면 아이한테 맞는 자극을 주는 자극법을 찾아서 그걸 일상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언어가 이제 보통 그 원령보다 조금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근육이잖아요. 첫 네. 번째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쓰면 둔해집니다. 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걸 지금 아이들은 발음 교정할 필요 당연히 없지만 네.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데 더 오래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음이 좋아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의 사이. 네. 그 또래 친구들에 있어서 나만 말을 못한다는 건 네. 되게 큰 차이거든요. 네.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가려고 그랬을 때 싫어, 나 더 할 거야가 아니고 친구를 그냥 밀어버린다거나 네. 언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답답해할 수도 있고요. 진짜 한 3일만 말 안 하고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아유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를 들어보면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네요. 아까도 네. 일을 한번 그렇게 닦아보세요 남편분하고 하시더니 네. 지금은 한번 말을 3일 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네. 그 아윤이 친구 중에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아윤이한테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친구도 나쁜 뜻 아니고 저도 알아요. 예뻐하는 친구인데 그걸 들은 아윤이가 슬픈 표정을 짓는데 말 한마디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럼 아윤이도 이걸 알려줘야겠다 네. 하는 것도 있고 그 언어 치료를 하면서 저는 언어가 얼만큼 더 중요한지 느꼈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정말 이제 어휘력 같은 것도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 말 빠르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우리 아이는 말이 빨랐고 말 잘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말을 시작했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다듬어주고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끌고 가주느냐는 네.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워킹맘 너무 많으시니까 나 시간이 없어서 아이한테 저렇게 해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아윤이의 어휘력을 끌고 오는 거는 그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이의 어휘를 끌고 오는데 가장 좋았던 게 제가 사전을 읽는 거였어요. 사전.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와 비슷한 형용사 많잖아요. 네. 그거 뭐 있나 한번 찾아보고 네. 이걸로 제가 그냥 예문을 하나씩 만들어요. 아윤이가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 날에는 아이의 루틴에 맞는 예문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사용을 해요. 갑자기 아윤이가 엄마 오늘은 아주 배고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제 아윤이 거다. 진짜 외국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휘력을 늘렸던 게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내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유의어, 반대어 다 나오니까 네. 그걸로 예문 한 번씩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언젠가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도 점점 어려운 책도 잘 읽게 되고.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들을수록. 네. 그러면 아윤맘님은 네. 언어 치료를 이제 종료한 이후에 네. 아윤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력, 네. 어휘력과 그리고 저는 아이가 말을 날카롭고 뾰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감정은 존중하지만 상대방한테 날카롭고 뾰족하게 말하는 거, 그거를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엄마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엄마가 뾰족하게 한번 나가면 아이들 네.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참 그거는 네. 한 번에 배우죠. 뾰족하게 한 거는 한 맞아요. 번에 배우고 둥글게 한 건 한 100번 해야 배우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아윤맘님의 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워킹맘의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네. 이모님일 경우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조부모님일 경우 있고, 그럼 그분들은 본인들의 언어를 엄마만큼 이렇게 걸러가면서 해주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진짜 퇴근하시고 30분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애한테만 집중.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네. 네, 근데 정말 저도 사실은 아윤이한테 엄청 쏟아붓어서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끼면서 놀면서 내가 얼마나 양질의 놀이를 해줄 수 있느냐가 하루 종일 안 되거든요, 저도. 네. 근데 정말 아이들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빨래 쌓아놓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고 거기서 찾아 입더라도 네. 좀 어느 정도 포기를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네. 그냥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가 다르면 아이는 결국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긴 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맞아요. 네, 진짜 모국어, 엄마의 네, 말. 엄마는 달라요. 네. 아윤이도 사실 어린이집에 있거나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엄마는 이래서 엄마구나. 네. 네,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자기조절력에 대한 질문, 아까 앞에서도 좀 더 네.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윤맘님은 아윤이의 자기조절력을 위해서 일상이나 혹은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을까요?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야 한다. 내가 얘기해 줄 게 아니고 아윤이가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수학 문제가 왜 틀렸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지. 네. 다른 사람이 풀이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유를 따랐는데 쏟았으면은 그것도 그냥 바로 얘기해 주지 않고 아윤이가 좀 스스로 나 우유 쏟았구나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거나 네,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바로 얘기해 주지 않고
기다리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켜보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윤이가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제가 아윤이라면 네. 내가 쏟았는데 엄마가 아윤아 쏟았네 라고 하면은 내가 쏟았구나 보다는 나 실수였는데 실수를 지적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아윤이는 알 수 있으니까 하고, 만약 끝나가는데도 모른다 하면은 그때는 같이 정리하고 알려주고 하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느끼시기에 뭐 시간을 재보시지는 않았겠지만 네. 한 어느 정도까지 말을 안 하고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까지 가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 때예요. 그 자리를 떠났으면 모르고 간 거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뒤처리를 안 하고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알고서도 그냥 갔을 때는 그럼 훈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알려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닦는 거라고. 네,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잘 닦는 아이도 어느 날은 닦기 싫어 엄마가 해 하는 날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 강압적으로 닦아야 돼, 네가 닦아야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저 네, 그런 경우 네, 있어요. 네. 아윤이가 뭐 간식을 먹다가 많이 흘렸고 심지어 장난도 좀 치고 갔어요. 그럼 네. 제가 아윤아 부르는 것보다는 윙 막 이렇게 파리 소리를 내요. 네. 아윤아 여기 파리가 왔나 봐 막 이러면서. 다른 네. 방법으로 주의 환기를 시켜주면서 파리가 왔나 봐. 아윤아 이걸 안 닦고 가면은 파리들이랑 개미들이 우와 맛있겠다 하고 우리 집에 이만큼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같이 그럼 정리해볼까? 네.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닦기 싫다고 엄마가 해 하더라도 네. 자기가 하더라고요. 같은 자리 저희 소망이 뭘 하냐면은 그래 그럼 파리 하면 되겠다 이래요. 이러네. 괜찮아 이러면서. 맞아, 아연이도 그럴 때도 있어요. 꼭 맛있겠다 하고 먹으라고 해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 요거는 네, 내 타이밍이구나 맞아요. 하고 제가 네. 치우는 거죠. 네, 아이가 항상 100%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네. 말 그대로 아이라서. 네. 그러네요. 항상 그 전제를 가지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4살 되면 아이들이 언어 표현력이 느는 만큼 또 엄마 아빠가 당황할 만한 미운 말을 하기도 하고 징징이랑 짜증이 느는 시기가 또 다시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여전히. 요럴 때 미운 4살 뭐 뾰족한 말을 하거나 일부러 떠보는 말을 하거나 요런 아이에게 아윤맘이는 어떻게 표현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제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우선 나는 중심 딱 잡고 나한테 자극이 와도 난 중심 딱 잡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말을 굉장히 날카롭고 쉽고 부정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싫다고 하니?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다른 표현 방법을 몰랐어요. 내가 싫으니까 싫다고 나한테 이거 먹으라 줘서 내가 싫어한 게 왜? 난 싫은 건데 이거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만약에 뭐뭐 해보자고 했을 때 싫어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문장을 좀 들려주셨더라면 난 그걸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계기가 나는 내가 싫으니까 싫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듣는 순간 머리가 땡 하더라고요. 나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윤이가 만약에 뭐 장난감을 줬는데 그냥 싫어하고 제 손을 팍 쳐버리고서 장난감이 날아가면은 또 이렇게 한번 오는데 아윤아 그럴 때는 엄마 나 인형 싫어 라고 얘기해도 엄마 알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아윤이가 팍
막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할 줄도 알고 네. 근데 그때는 부드럽게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예문을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 하듯이 네. 계속 알려주기. 네. 네. 그런데 정말 언어는 끝이 없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긴 발전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자체가 긴 호흡, 정말 네.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미운 4살이라 할지라도. 네. 네. 같이 끊기면 게임 끝이고. 네, 같이 거기서 감정 쏟아내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럼 서로 기름 붓고 불 피우고 기름 붓고 불 피우고 그 둘이서 그거거든요. 네, 서로 배우고 화내기를.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아이윤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들으면서 엄마분들이 이제 이 앞에 1편 엘리쌤 편에서부터 네. 또 아이윤맘님 편을 연속해서 들으셨다면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너희 엄마가 누구니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아이로 자라는 데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구나를 좀 발견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윤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일상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도 이 시간은 지금이지 나중에 아이가 20년 후에 내가 이때 더 예뻐해 줄 걸, 더 안아줄 걸 이런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키웠지만은 그때면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20, 30년 후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일 없이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놀아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깊이 동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이윤마미님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만나볼 엄마는 롱맘입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해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